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TV의 임드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20평대의 통로 형태에 가능한 기역자 주방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큰 30평대부터 50평대까지 흔하게 사용하는 디귿자 주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크게 나누어 총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디귿자 주방 종류, 그리고 두 번째, 설계 시 주의사항. 첫 번째, 디귿자 주방 종류예요. 집의 생김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오늘은 가장 많이 찾는 30평대의 거실 오픈형 주방을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디귿자 주방은 말 그대로 천정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에서 디귿자 형태의 플랜입니다. 전문가적 견해로 봤을 때 주방은 동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의 동선에서 가장 좋은 수납과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디귿자 주방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한 곳에 서서 앞, 뒤, 옆까지 다 쓸 수 있잖아요. 다만 일반 기역자 형태보다는 가구의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먼저 디귿자 형태로 계획할 때는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냉장고 위치와 식탁으로 사용할 것인지, 이 두 가지입니다. 냉장고의 위치 계획은 기존 사용하는 냉장고를 그대로 재사용한다면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서 공간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배치를 받고 디귿자 플랜이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냉장고가 본 주방 뒷벽에 붙는 경우에 아일랜드가 끝나는 지점에 통로처럼 만들어질 텐데 최소 95cm에서 1m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방 뒷베란다에 세탁기가 나갈 수 있고 냉장고를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의 가로 사이즈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일반 양문형 기준으로 96cm 이내입니다. 만약 정말 디귿자 주방을 하려는데 공간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80cm는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양문형 냉장고의 문짝을 떼어내면 약 75cm 내외 정도의 두께가 되거든요. 원래 냉장고 아래에 굴러가는 바퀴는 서 있는 정면으로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약 70cm 내외의 냉장고를 문 뗀 상태에서 들어서 옆으로 옮기려면 최소 장정 2명이 들어서 옆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니 되도록 1m 공간 넉넉하게 확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혹 들어서 아일랜드 위로 넘기는 경우도 있기는 하대요. 근데 아직 저는 진행 그렇게 해보진 않았습니다. 한옥집 같은 데를 하다 보면 입구가 좁기 때문에 창문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대요. 자, 이제 이 아일랜드를 식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결정해보세요. 결정이 되셨다면 총 3가지 부류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식탁형 바 형태. 일반 의자보다 조금 높은 스투르자를 사용하는 바 형태의 식탁이 완성됩니다. 바 형태의 식탁의 장점은 별도로 식탁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제일 크고, 아무래도 식탁이 들어갈 공간까지 수납이 채워지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가는 수납장의 너비가 제일 크다는 장점이 있죠.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까 단점도 있어요. 가족 구성원의 인구 수에 맞게 스투르자를 2개에서 3개 정도 구매하게 되는데 간혹 손님이 한두 명이 더 오면 탕 깔고 바로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면 일반 의자를 갖다가 앉게 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식탁 상판이 여기 옵니다. 두 번째, 식탁형 낮은 식탁 형태. 높은 의자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주변에 가공 목재를 식탁으로 제작하여 설치한 케이스입니다. 기존 상판 형태보다 낮은 식탁이 아일랜드를 둘러싸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의자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이 높은 플랜입니다. 이 식탁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작하기보다는 싱크대 가구를 설치할 때 같이 시공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AS 같은 게 발생을 하더라도 조치를 받기가 편합니다. 설치할 때 주의사항은 이 식탁이 엄청 무겁기 때문에 만약 아일랜드 식탁 끝나는 부분에 본 식탁의 길이가 1.1m가 넘어갈 시에는 중간에 다리바를 하나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이 오래 쓰다 보면 처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목재 내부에 지지 철골이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휘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 식탁을 별도로 두는 경우에는 디귿자 주방의 아일랜드를 제작할 때 상판을 몸통하고 1대1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식탁을 덧대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냥 옆에 붙여주는 거예요. 거실 쪽의 벽끝을 기준으로 식탁의 길이는 4인용 식탁을 기준으로 약 1.4m 내외
사이즈로 확보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6인용 식탁은 조금 사이즈가 다양한데 1.6m에서 2m 이내 정도가 보편적으로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혹시나 이 사이즈보다 벽이 모자라다면 주문 제작형 식탁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거실 쪽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간섭이 심하거든요. 자, 2번 설계 시 주의사항은 설비, 벽단차, 내경 치수 정도입니다. 먼저 주의할 설비의 경우에는 가스관, 후드관, 온수 분배기 정도가 있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물, 불 사용하는 공간은 전체 리모델링이 아닌 이상 이동이 조금 어렵습니다. 후드관에서 가스 또는 전기 렌지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배출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기존 위치를 그대로 진행하는 편이고, 싱크볼 하부에는 대부분 온수 분배기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 그대로 설치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에는 기존의 물, 불 공간은 고정을 한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전체 리모델링을 할 때 그때는 바닥을 드러내고 벽도 드러내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설비 공정으로 어느 정도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벽단차의 경우에는 기존 기역자 주방이었던 경우 냉장고장 시작하는 부분, 이 부분에 단차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살다 보면 보이는 부분은 아니라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단차는 사실 철거하고 나서 파악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 진짜 전문가라면 사전 실측 때 캐치할 수 있어야겠죠. 저번에 알려드렸던 대로 싱크대 아래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걸레바지를 빼면 원래의 벽의 형태가 보입니다. 혹은 냉장고장과 싱크대의 상하부장을 막고 있는 이 판을 기준으로 깊이를 재보면 됩니다. 이쪽에서 재고, 이쪽에서 재고, 그러면 적게는 1.5cm부터 깊으면 10cm 정도까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대안은 하부장 뒤쪽에 선반을 얹어주어서 마감을 하는 방법도 있고, 벽 자체를 가벽을 제작을 해서 기존 벽과 단차를 맞추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처는 전문가와 상의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마다 다르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내경 치수. 아일랜드와 벽체에 붙어있는 조리대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이상적인 너비는 1.2m 내외입니다. 만약 공간이 협소하다고 해도 90cm에서 1m는 꼭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1m에서 1.2m 정도 띄워두게 되면 싱크볼에서 무언가를 하다가 뒤로 한 발자국 내디디면서 돌아섰을 때 아일랜드 하부장의 앞에 도착합니다. 제자리에서 헛돌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냉장고 위치를 정하고 이 아일랜드가 직접적으로 식탁 역할을 할 것인지를 판단한 후에 식탁 역할을 한다면 바 형태와 낮은 식탁 형태로 진행이 되고, 바 형태는 기존 의자보다 조금 높은 스틸 의자를 사용하되 별도의 식탁을 두지 않아도 되고 효율성이 수납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좋지만 공간 특성상 가족 인원 이상의 손님이 오시면 높은 스틸 의자의 부족으로 상을 깔고 앉아야 합니다. 공복방에 있는 의자 가져오면 얼굴 앞에 상판이 있을 거예요. 낮은 식탁 형태의 경우에는 아일랜드 수납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못 가공된 식탁을 두르듯이 시공한 형태가 많습니다. 높은 의자를 사용하던 기존의 바 형태에서 개량된 형태로 일반 의자를 사용하니까 효율성이 한결 좋습니다. 다만 수납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식탁으로 변하니까 수납성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 식탁을 별도로 구매하는 경우 아일랜드에 맞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상판은 1대1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디귿자 주방을 설계할 때 주의할 점으로는 물, 불 위치는 전체 리모델링 할 때 외에는 변경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역자에서 디귿자 형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냉장고장과 상하부장 사이에 있는 부분에 혹시나 단차가 있는지 꼭 반드시 머스트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철거하고 다음날에 바로 시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그 가구들이 다 제작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그걸 바꾸더라도 일주일은 기다려야지 다시 재주문한 가구를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철거를 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주방이 시멘트가 그대로 보이는 상태로 텅 비어있게 됩니다. 고객도 디자이너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일랜드와 벽체의 조리대 사이의 공간은 1m에서 1m 20cm 사이를 추천드리고 있고, 최소 90cm는 유지해줘야 주방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상담 시에 항상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주변에 인테리어 고민하시는 분, 예정이신 분이 있으시면 제 채널 소개해 주셔서 같이 양질의 정보 얻어가시고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은 TV에서 연예인 집을 보면 커다란 아일랜드가 있는데 그 뒤쪽에 벽을 꽉 채우고 있는 키 큰 장이 있죠.
이 장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